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 역시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포항에서 네. 5.4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네. 발생해서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지난해 5.8 지진 경주보다 예. 피해는 좀 더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진을 겪을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 공포감이라는 게 더 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 고향 대구잖아요. 포항이랑 예. 가까운데 집은 괜찮답니까? 대구 연락을 해보니까 네. 떨림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소파 같은 게 움직여서 어머니가 많이 좀 공포를 했는데 네. 작년에 벌써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뭐 그 정도고 아, 한 한번 번 정도 겪어서? 예. 네. 그냥 쉽게 좀 생각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초로 또 재난에 의해서 수능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일주일 네. 연기됐는데 뭐 약간 찬반이 있는 것도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틀 뒤에 더 큰 강진이 맞아요. 왔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네. 혹시 시험 치는 도중에 오면 어떡하? 네, 아, 방법이 없어요. 어. 전진이라 그러죠. 전진이고 네. 본진이 뒤후에 온다, 오늘 온다, 왔다고 가정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포항에 있는 그 여러 곳이 지금 뭐 창문도 깨지고 맞아요. 천정도 좀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시험 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의 공포를 느낀 수험생들이 아직 마음이 진정이 안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약간 불편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여진도 있었고 그렇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항 수험생 6천여 명도 우리의 아이들이다. 아, 그럼요. 네. 예. 뭐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지난 정부 때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 동남아 순방이라고 하니까 어디 외국에서 쇼하러 가시는 그게 아니고 예. 공연하러 가시는 그건 아니고 네.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네. 또 회의 소집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동남아 순방하면서 외교적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진 때문에 좀 가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당 중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현재 국회 외통위 소속이고요. 한때 MB 저격수로 활약하셨던 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반격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분한테 좀 여쭤보고요.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육선 의원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역시 늘 웃음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스마일이십니다 항상. 예. 화내는 적을 본 적이 조금 있긴 있는데 항상 그렇죠. 웃으세요. 예. 또 화낼 때는 또 크게 화냈었는데 예. 평소에는 그냥 저기 이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웃음을 자제하려고 노력할 때도 많아요.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화 좀 내시더라고요. 예, 그거 참 어디 보셨어요? 네, 버럭 그게 내시더라고. 누가 그걸 편집해서 띄워놨대요.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예정대로라면은 저희 녹음일인 오늘이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그래서 네. 시험이 치러졌어야 되는데 연기됐어요. 어떻게 이 의원님께서 봤을 때는 잘한 결정이라고 글쎄 보십니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예. 신속하게 지진이 나서 우리가 두렵기도 했지만은 신속하게 또 재난 문자가 오대요. 네. 여기 서울에서 재난 문자를 받자마자 직후에 약한 그 그렇죠. 지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거와 다르구나. 경주 지진 때는 왜 먹통 네, 그렇죠. 지진이 또, 끝나고 왔어요. 예, 문자가. 그리고 나중에 늦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신속하게 와서 좀 든든했고요. 또 학교에 연기한 거 그거 신속하게 가서 다 조사해보고 현지 사정 파악해서 정말 잘했죠. 실제 오늘 작은 여진이 왔었다 하대요. 네. 만일에 오늘 거기서 시험을 보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커서 점수가 나쁘게 나왔을 우려도 있죠. 네.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지 한 120명 되지만 예. 집권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예. 이 의원님은 집권 경험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 한번 해봤잖아요. 예, 여당 맞아요. 하다가 10년 야당 하다가 지금 다시 여당 하는데 그래, 느낌이 어떠세요? 여당이 더 어려워요. 따뜻할 것 같은데요? 야당 때는 옳고 그른 걸 재가지고 비판을 해주면
온 국민이 다 주목했잖아요. 네. 여당이 되니까 할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 괜히 조심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외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외통위 소속이시고 이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 2주간에 걸쳐서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 기존 4강 그 외교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외교적 지평을 넓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 무역 총액도 보면 전체의 40%가 중국 플러스 미국이었습니다. 네. 너무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됐었고 또 외교면에서도 외교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 그런 여러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교류를 더 활발히 하겠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그게 좋은 것이고 또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그 고기 반찬 있고 또 채소 반찬 있고 딱 불만 넣고 먹으면 그러면 이게 그 고기 반찬이 떨어졌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 두부 무침도 좀 넣고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없을 때는 이것도 좀 먹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걸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새우 나왔었잖아요. 예. 독도새우도 참 우리 국민들 눈에는 아주 이색적이었고 예. 이 중국하고 관계 정상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예. 그 리커창 총리하고 나눈 한시하고 예. 바둑 대화. 이것도 우리 내공이 좀 괜찮다고 봅니까? 저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네. 먼저 그 독도새우는 네. 실은 미국은 한미일 3국이 그 군사동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우리로서는 미국하고는 군사동맹을 해도 일본하고는 할 수가 없죠. 과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도새우로 봐라. 이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 땅이라고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 군사동맹 할 수 있겠냐. 일본 군대가 이쪽에 들어오는 걸 우리 국민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시 네. 그거 정말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왜 네. 일화 독방 불시춘이요. 백화제방 춘만원. 예. 중국의 옛날 명나라 때 그 맞습니다. 시를 대통령께서 공부해 가지고 가셨겠. 꽃이 평소에 한 송이 핀 것만으로 범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온갖 꽃이 함께 피어야지. 다 피어야 범이지 않느냐. 우리 예. 대통령께서 한시를 좋아하셔서 혹시 외워가지고 가셨나 아니면 어디 줘가지고 가셨나 네. 모르겠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사드 보복을 지금 이제 일단 사드 보복을 안 하기로 사드 문제를 접어놓고 우리가 서로 경제 협력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됐는데 너무 중국에서 조금씩 풀어주니까 아예 좀 확 풀어라 이 뜻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게 춘강순환 앞선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봄 강물이 따뜻해지면은 오리가 봄 온 것을 먼저 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시를 그거는 거기 나온다고 신문에 나왔대요. 소동파 시라고 해서 네. 제가 볼 때 앞에 한 구절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허. 그랬더니 과연 이게 말하자면 7원절규더라고. 앞에 한 구절이 7자가 있어요. 뭐라고 네. 했냐면은 찾아서 적었는데 주교도화 삼양지하니 주교도화 삼양지하니 뭐냐면 대나무밭 건너에 복숭아꽃이 두세 송이 피었는데 근데 이 강물이 따뜻해지니까 오리가 먼저 알더라. 뭘 먼저 하냐면 꽃이 핀 걸 먼저 한다. 그 얘기 뒷부분을 리커창이 말씀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뜻은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가졌던 서운함이나 사드 경제 보복은 다 풀겠다. 네. 다만 차차로 이걸 다 풀어나간다.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됐지 않느냐. 네. 그러니 차차로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표현한 거죠. 우리는 그냥 급하니까 확 풀어라. 네. 거기는 서서히 풀겠다. 네. 그런 뜻으로 받아 화답한 겁니다. 네. 이야. 자, 그럼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자료 있다라고 또 얘기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10년 전에 무슨 자료가 있나 몰라도 예. 정말 이 번지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들 70%가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정치 보복이냐 이게 그러니까 네. 아니다가 68%로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 잘못을 다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민심을 몰라도 한참 번지수가 틀리다. 혹시 그 자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심 가는 거 있습니까?
자료? 뭐 전혀 그런 거 나는 뭘 말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예. 또 그 있어봤자 그게 무슨 실효성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아하. 다만 이제 이분들이 하도 자기들이 지금 보니까 검찰이 부를 것 같거든요. 예. 마음이 불안해졌나 보다. 네. 이건 제가 아까 왜 보니까 뭐 광물이 따뜻해지니까 꼽힌 걸 오리가, 예. 오리가 안다더니 아, 저 사람들 마음이 많이 지금 다급해졌구나. 이걸 제가 알죠. 블러핑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블러핑.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예, 예.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자, 육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누구야 저 사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가 프로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네.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석현 1951년생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출생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71학번 임채진 전 검찰총장하고 입학 동기입니다. 사법시험은 뭐 벌써 들어가자마자 꿈을 접어버리고 예. 유신 반대 학생운동에 매달렸고 아이고, 특히 예. 유명했죠. 대학 교련 반대 운동을 하다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말씀대로라면 데모는 했지만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하긴 글쎄요. 서울 법대 동문회에서 주는 낙산 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사법시험 뭐 꿈을 접었기 때문에 보지 않고 신문에서 현대건설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오. 근데 그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야, 뒷조사를 엄청나게 했네요. 그때 들어갔어요. 들어가셨군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고시 봐서 변호사도 좀 되고 하면 써볼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은 아이고 박정희 정권에서 내가 뭐 판사검사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오기가.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재판 받고 군대를 그때는 많이 보냈습니다. 네네. 징역은 나중에 민청학년 때부터 많이 보내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뭘까 남들이 그때는 산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산철에. 예. 근데 이제 뭘까 하다 보니까 신문에 현대건설이 5단 통 광고를 했어요. 모집한다고. 그때 막 중동에 많이 보낼 때요. 그 직원이 수천 명 될 때. 그래서 거기를 공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명박 씨가 사장이 그때인 것은 맞는데 네. 직원이 수천 명이니까 뭐 사장 얼굴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저기 기억은 나요. 정주영 회장하고 아하. 한대거리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예, 뭐냐면 그 저기 그때 이제 우리 기로 입사한 사람들이 한 400명 됐어요. 그런데 그 경포대에서 저기 신입사원 그 연수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와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무렵에 공교롭게 무슨 사건이 났습니다. 현대건설이 뭔가 부정한 나서 사회적으로 막 신문에 나오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참 말씀을 PR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 질문 없습니까? 아무 질문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주 회장이 있는 데서 지금. 예, 정주영 회장이 질문을 할 사람 없냐. 그런데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손 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물어봤어요. 그거를요? 예. 아이고 보니까 요새 막 신문에 시끄러운데 사실은 뭐 제가 이 현대건설 온 거는 이미지가 괜찮길래 왔습니다. 딴 데서 봉급 더 준다는 데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하면서 이야. 제가 이거 다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네. 우리 회사 발전, 회사 수입보다도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 주셔. 네. 그렇게 딱 했더니 약간 불쾌했어요 이분이. 불쾌하죠. 예,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아 회장님이요? 그 뒤로 내 담당 임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와. 그 일은 떠오르고 이명박 사장하고는 그때 아무도 뭐 이렇게 조우한 일이 없었어요. 그랬던 분이 한때 MB 저격수로 또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정계에 임무했고요. 1992년 14대 국회의원, 15대, 16대는 안 됐습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육선 의원이고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별명은 계속 얘기하지만 힐러리. 예. 또 평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합니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할 때 이석현 의원 발언이 좀 화제가 된 게 많이 있는데 화제가 됐죠. 몇 개 좀 소개 좀 해줘요. 서기호 의원님이 이제 예, 계속 예. 하시니까 예. 3시간 가까이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본회의장에 딸린 화장실이 있으니까 3분 내로 다녀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강기정 의원이 당시에 컷오프 통보를 받고 이제 울었어요. 단상에 올라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눈물을 보이니까
외로워 보인다. 예. 고독해 보인다. 제가 근데 그때 필리버스터 당시에 그 국회 부의장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앞에 나오신 분들한테도 공감을 해주시고 네. 앞에서 이제 그 야당 의원이 이제 되셨지만 뭐 하태경 의원이나 막 항의하시면은 그것도 되게 부드럽게 예.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는 게 국민이 보셨을 때 정말 마음이 좋아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쁜 것 같아요. 야당 자 국회 부의장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네. 궁금한 너무 게 칭찬- 힐러리라는 별명을 그때. 정말 누가 잘 지은 것 같은데 누가 지었나요? 그때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때 왜 SNS에서 저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지를 진행할 때 늦게 알았어요.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 네. 우리 비서 여직원이 저한테 한번 부회장님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SNS 좀 들어가 봐요 와그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한 이틀 2, 3일 뒤에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감을 잡고 있었는데 아까 그 이제 사회 볼 때 그 유로 얘기는 이제 그 강기정 의원은 그때 컷오프 돼 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할 때 또 주저앉아서 울고 막 그래서 제가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그 저기 서기호 의원은 네. 서기호 의원. 예. 예, 몇 시간 하는데 화장실에들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전통이 네. 지금 재헌국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에서 연설 중에 화장실 다녀온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또 다르잖아요. 이건 막 그렇죠. 어떤 분은 10시간도 합니다. 네. 그럼 잠깐 다녀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국회 당국에 물어봤더니 그거는 곤란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건 말이 이어져야만 되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화장실 가버리면 끊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그 서기호원한테 권했는데 그분이 괜찮습니다 했어요. 네. 나중에 정청래 의원한테 권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몇 시간 하는데 정현 그 화장실 다녀오지 않아도 되겠어요? 옆에 잠깐 다녀오시죠. 했더니 또 괜찮습니다. 사양했어요. 네. 열몇 정 시- 의원이 이 시대 참 방광인이라고 자기가. 방금 나중에 괜찮다.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사양했냐 이렇게 하시지. 네, 네. 그래야 전통을 맹기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했더니 우리 정 의원 말이 그러지 않아도 정 의원은 종편에서 얼굴을 크게 띄우는데 거기다 나하고 부의장님하고 둘이 얼굴을 띄울 것 같아서 내가 사양했습니다. 네, 고맙다고. 근데 나중에 내가 소원을 이뤘어요. 나는 속으로 자 이거 한번 전통을 만드는 필요가 있다. 나 다음에라도 남들이 하게 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실패했어요. 내 누구한테인가. 네. 그런데 거의 끝나는 무렵에 네. 날짜가 많이 지났을 때 안민석 의원 차례가 됐어요. 안민석 의원이 올라와서 막 뭐라 하는데 이제 1시간이나 됐을까? 저건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더니 화장실요? 부의장님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네. 어이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하다가 내가 전에도 이렇게 가라고 권하기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갔다 오시라고 옆에 바로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시라고 했더니 금방 왔어요. 빨리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헌정사상 우리 의회사상 연설하다가 화장실에 간 최초 사나이가 안민석 의원이세요? 안민석 의원이 그거 기록하려고. 기록하려고. 말없지도 않은데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네.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람에 저는 최초로 그 화장실을 허용해 준 네. 부의장. 네. 진행자가 돼서 저도 좀 우쭐하게 됐어요. 자, 육선 의원이시니까 공약 같은 것도 많이 지키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보니까는 몇십 년 동안 안 지킨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뭐죠? 88년 총선에 처음에 나가서 실패했었잖아요. 2등 낙선했잖아요. 예. 그때도 공약이 뭐였냐면 내가 당선돼서 안양 처녀하고 결혼하겠다. 그리고 92년도에도 고공학 결혼해서 당선됐거든요. 쭉 지금까지 쭉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못 지키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전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 공약이라는 건 뭡니까? 예. 당선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 네. 공약이죠. 네. 88년 선거에 내가 떨어졌습니다. 88년에 처음으로 안양에 갔는데 저를 기억을 시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아주 요란해요. 그래서 우선 제 이름이라도 기억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아이디어 없을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이렇게 썼던데 공약을 떨어졌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8년 선거에 첫 선거에는 낙선을 한 순간 그것은 해제됐고 해제됐어요? 92년 총선에 나섰을 때는 그 공약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안 지키셔도 안 지켜도 되는 거네. 네, 되는 걸로. 자, 이거 2009년 6월 달이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그 대통령의 떡볶이집 행보를 조금 네. 말했어요.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떡볶이집 가지 마세요. 손님 떨어집니다. 아이들 들어올리지 마세요. 애들 경기합니다. 네, 그랬어요. 이야 이거 당시 대통령 이명박 MB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었죠. 아, 그때 참 아주 비난 여론 언론에서 엄청 떠듬었어요. 그때 그냥 그때 왜곡을 해가지고 처음에 네.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좀 말씀한 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MB가 대기업들한테는 네. 법인세도 깎아주고 하면서 서민들한테 가혹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괜히 근데 사진 찍으려고 재래시장 시장에 가서 많이 가셨어요. 서민 코스프레 하는 맞습니다. 것이 못마땅해서 제가 괜히 서민 정책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연설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느 보수 인터넷 매체가 그걸 내용을 그렇게 않고 비틀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간 떡볶이집은 망한다라고 내가 말했다고 그렇게 오보를 냈어요. 오보를 내니까 막 또 그걸 한나라당이죠 그땐 하도 당연히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이 막 기자회견하고 성명을 내면서 이석현 의원 나쁜 사람이다. 서민 저주 발언했다. 막 그날 일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방송이 그걸 풀로 찍었던가 보다. 그 8시 뉴스에 그걸 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내가 말한 대로 떡볶이집 가지 마십시오. 손님 떨어집니다. 애들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경제합니다. 이렇게 한 걸로 했지 떡볶이집 망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국정원이 개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엄청나게 한 일주일간 공격을 받았는데 제 홈페이지가 다 다운돼 버렸어요. 막 이상한 막 글들이 막 올라오고 조직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요새 지금 국정원 지금 댓글 보면 나오니까 그게 댓글 공작과 비슷한 거네요. 바로 그걸 예. 그때 저도 댓글 공작을 받았던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찰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님? 사찰도 그때 아하. 사찰을 2번 당했는데 2번. 네. 한 번은 언제 그랬냐면 바로 그 발언하고 나서 또 하나 더한 게 있었어요. 용산 참사. 예. 용산 참사 때 그때가 2009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이 이메일 보낸 게 나와요. 경찰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그 경기도에서 여러 사람 살인 사건, 연쇄 살인 사건 났잖아요. 그때 연쇄 살인 사건을 가지고 계속 키워라. 기사건 길이를 만들어 키워라. 그래야 이게 덮어진다. 저기가 용산 참사. 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입수해가지고 문건, 예. 국회에서 그걸 떠들었어요. 네. 그때 또 비유분사고 했더니 9월달에 그 제가 사찰을 받은 것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뒤에 민간 사찰 재수사를 우리 검찰이 할 때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 지휘를 받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있잖아요. 예. 네. 민간 사찰은 네네. 거기를 뒤지다 보니까 진경락 과장 저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이석현 의원 그 후원인들 조사하고 동양인들 조사하고 이야. 그리고 배후 세력을 다 실체가 드러나도록 파헤쳐라 지시사항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찰을 그때는 이제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 핸드폰이 어떻게 감도가 확 떨어지고 어떤 때는 뭐 맹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가 좀 이상해져간 느낌이. 네네. 그때 한번 받았고 그 뒤에 한번 또 사찰을 받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하대강 입찰 담합을 또 폭로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 하대강 입찰 담합을 폭로를 했을 때 6대 대형 건설회사들이 막 짜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정부 돈 빼먹은 거다. 그래서 낙찰률이 92%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 얘기 떠들고 또 낙동강 수계에서 왜 이명박 대통령 모교 고등학교 출신들이 컨소시엄 끼인 데가 다 됐더라. 네. 돼갖고 이게 뭔 동창회끼리 다 해먹는 거냐. 네. 막 이거 했을 때 왜 텔레비전 많이 나오고 뉴스에 그 뒤에 한번 또 사찰받은 겁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사찰 진짜 많은데 지금 김태호 청와대 기획관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예. 김관진 장관 구속됐고 예. 아마 예. 국정원장들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또 이동관 전 수석도 수사 선상에 올랐고요. 예. MB 그 예. MB 예. 어떻게 검찰 포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서야죠. 지금 국민들 보는 눈이 있는데 네.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서서 지금 왜 예전에 김관진 씨가 네. 그 지시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 댓글. 네. 네. 그런데 저 MB는 또 안 했다고 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럼 대지를 불러다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빨리 검찰이 신속하게 해야지 이걸 오래 끌지 말고 예. 빨리 지금 저 출국 금지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504호도 잘 청소해 놓고 504호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504호 옆이야? 김관진은 지금 불었거든요. 예. 원세훈은 왜 이래요? 거기도 곧 불 거예요. 그냥 그때 그 동네 이
풍토가 대체로 풍토가 그동안. 이제 뭐 몰리면 또 다 누가 지시했다고 다 그동안 뭐 엄청들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명호 대통령 때도 다 위해시켰다는 게 다 나오게 되죠. 네. 이명박 그 가훈 혹시 아십니까? 정직입니다. 정직이 가원입니까? 네, 집에, 예. 그랬으니까 정직이 가원이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불효 막심하네. 가훈을 지켜야지. 가훈을 지켜야지. 본인이 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사람이 네. 정직해야 뭔가 되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어디 캥기는 데가 있으면 네. 자꾸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가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니까 맞아요. 아니니까. 제일 정의 없는 사람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바레인 출국 그 기자회견 보셨지 싶은데 예. 3분 40초 정도 했는데 예. 7번 정도 혀를 나누는 거랬습니다. 이렇게 거렸는데 귀국할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혀를 날름거리는 건 네. 평소에 MB 그 버릇이에요. 대통령 때도 네. 말할 때 잘 관찰해봤어요. 네. 거짓말할 때 혀를 내놨습니다. 아. 그러면 3분 40초 동안에 7번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들을 때 말하는 거는 나갈 때 헐 거짓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하. 명쾌하네요. 이야. 네. 마지막으로 우리 MB한테 음성 편지 하나 남기시면 어떨까요? 나 옛날에 그 저기 나 사찰하고 막 예. 그때 또 한 것 생각하면 그때 또 국정원한테도 제가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팟캐스트입니다. 그때 예. MB 때 국정원한테 제가 2번 고소당했습니다. 2번 명예훼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이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말 요새 유행이 또 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자, 좀 말 좀 하고. 카메라 한번 카메라 보고. 보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제 둘러대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 전부 사실대로 다 국민 앞에 고백하고 속죄하십시오. 역사 용서를 받고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다 털어놓고 속죄를 먼저 하고 징역 다 살고 나오십시오. 네, 그 말만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석현 의원의 이 편지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캐스트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치면 되죠? 네, 그렇죠?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좋은 얘기만 쭉 했으니까 자, 긴장하세요.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공격을 좀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자, 녹음 기준으로 오늘 녹음 날인데 16일 날 전병헌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에이, 사표 예, 썼습니다. 예. 이제 사표를 썼다는 것은 조만간에 검찰 포토라인에 쓸 것 같은 뭐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쓸 것 같은데 이 사표는 역시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자세히 모르는데 네. 평소에 전병헌 수석 옛날 국회의원 할 때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해서 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표를 낸 건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안 물어봤는데 아마 청와대 요직에 있으니까 네. 괜히 오해받을 수 있고 혹시 또 이게 그 뭐 그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부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했지 않았을까. 본인이 며칠 전에도 자신 있게 자기는 그와는 관계없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수석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타이틀 직책을 갖고 혹시라도 검찰 포트라인 쓰는 게 부담스러웠다라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불을 지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고 거론되는 것만 해도 대통령 모시고 있는 청와대에 있기에 좀 자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서 7회 그냥 자기는 결백하다고 예전에 말했지만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유한국당에서 전병헌 수석의 이런 뭐 사임이나 이런 과정,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조용하거든요. 난리가 날 낀데 원래 같으면 좀 조용한 게 아니고 말이 없어요. 침묵이야 침묵. 그래서 당시 여당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연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요. 당시 롯데홈쇼핑은 그 재심사가 그룹의 사활을 거래하는 문제였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그 야당 의원한테만 이렇게 했을까? 힘 있는 여당한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으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 뭐 최경환 의원도 특수활동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이 사정 한파가 이제 세게 몰아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19대 미방위원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말씀도 했거든요. 당시의 일을 제가 그때 미방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상임위를 보내도 역대 원내대표들이 남이 안 가는 데다만 보냈대요. 국방위원회도 남들이 참 안 가는 데 있는데 저를 글로 보내고
한때는 또 환경노동위원회도 환노위. 참 안 갔습니다. 예. 제가 그런 데는 전부 전전했고 지금은 나라 외교 잘하라고 외교통일위원회에다 저를 보내는데 와서 봤더니 다들 스스로 원해서 온 사람이 드물더군요. 거기는 좀 선수가 높은 분들이 그래 가요. 각 당에서 전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확실한 게 없으니까 말하기 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초기에 항상 이제 사정 정국이 생기잖아요. 예. 사정 한포가 몰아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는데 네. 적폐청산이 온 국민 뜻이지 않습니까? 네. 적폐청산은 제도개혁도 제도개혁이지만 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개혁과 인적인 그 처벌을 함께 지금 병행하는 그런 시국 상황이 있죠. 앞으로 이제 그게 진전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지금 국민의당에서 네.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만남이 좀 잦은 감이 없지 않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나갈 수도 있다. 탈당 그러겠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예. 다시 혹시 복귀 이런 얘기는 없나요? 민주당으로? 호남계가 어. 아니 제가 그 어디 보도 봤더니 우리 민주당으로 오고 싶다는 분이 0명이라고 나왔더군요. 0명이라고. 예. 예. 그런데 뭐 걷다 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저기 원래 뭔가 데이트라도 뭐 하고 있어야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지. 어. 아이고 전혀 데이트할 마음도 없는 분들한테 오히려 잘 됐죠.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국민바른당 이거 탄생할 것 같습니까? 바른국민당 해야 되나? 예.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에 창당 때 했던 얘기하고 너무 다른 게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또 지역구에 따라서는 그런 걸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의원들도 또 호남 많이 계시고 지역구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호남 지역구에서 더욱 그렇죠. 또 그 의원들이 정치라는 게 막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하면 금방 망합니다. 결국은 명분이거든요. 명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 뭐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기도 하고 국민께서도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나는 이 안철수 대표 좋은 점도 있고 좀 덜 좋은 점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안타까운 게 네. 지금 대통령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뜰 수가 있어요. 아. 마치 우리가 풀장에 가가지고 막 가라앉으려고 바닥으로 밑으로 막 가라앉으려고 하려고 딱 물속 밑으로 가라앉으면 막 뜨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 힘 원리가 빼면 뜨잖아요. 힘 빼면. 네, 힘 빼고 밑으로 그렇죠. 가라앉으려고 노력해봐요. 잘 안 가라앉아집니다. 네. 뜹니다. 그런데 자꾸 들라오다 버둥대다 가라앉잖아요.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예.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보면은요, 그 안철수 대표 옛날에 왜 그 뭐죠, 무릎팍도사 할 때 네. 갑자기 확 떠서 네, 그때 네. 했는데 힐링 캠프. 그 뒤에 이제 네. 정치를 계속하시면서 많이 가라앉았는데 지금 내가 자기 당에 다음에 대선 후보를 안 오고 남이 하게 한다. 이런 자세로 복도도는 자세를 밑에서 떠받치는 자세로 하면 금방 뜰 사람입니다. 뜬다.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가라앉아요. 그래서 버려라. 버리면 그렇죠.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굉장히 너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도사 같아고 내가 좀 이제 그 말을 자제했는데 어떻든 안타까운 게 그분이 나 같으면은 좀 내 던지고 네. 아, 내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 잘하셔 또는 다른 젊은 사람들 잘하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려놓으셔야 된다.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 지방선거 얘기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내년 지방선거 지금 민주당 지지율 높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으로 다 몰릴락 하는데 그럼 이거 다들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가고 예. 싶어 하겠죠. 예. 그 뭐 우리 당이 뭐 어느 사람 다 받아주는 데인가요? 우리 당. 선변에서. 네. 우리 당에도 지금 보면 우리 당내에 정말 좋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이 저 중앙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은 이름 없이 묻혀 있는 보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실은 그런 분들이 전부 지금 마음을 지금 불태우고 있을 겁니다. 가서 내가 한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온다고 오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참신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받아서 자꾸 이렇게 띄워줘야 되겠죠. 띄워주고. 예. 네. 그래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건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거에서 예.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 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대구 예. 여기 뭐 이제 추미애 대표 추미애. 차출론도 나오고 예. 뭐 또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조국 수석 차출론도 나오고 예. 또 호남 같은 경우에도 또 임종석. 임종석 실장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인위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는 게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실은 못 들어봤고.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 작가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네, 우리 이 작가 말씀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영남 지역에서 정말 고맙게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또 우리 그 많이 성원해줘요 좀 새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꼭 그렇게 억지로 안 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추미애 대표 같으면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서울시장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박원순 시장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또 뭔가 경쟁 관계가 좀 있어야 이게 뭐 더 재밌잖아요. 누가 나온다고 선언을 안 텐데 나는 추미애 대표 같은 분은 서울 지역구 오래 했으니까 좀 나간다고 선언도 해가지고 경쟁도 좀 하고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지만은 추미애 대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서울시장 선거도 재미있어지고 또 추대적성에도 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서울시장으로서 할 일이 많을 거다. 박원순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해왔다면 이제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좀 더 기발한 국민들 마음에 서울 시민들 마음에 쏙 드는 기발한 정책을 많이 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짐작이 있습니다. 박 시장이 듣고 있으면 섭섭해하겠네요. 누가 드리면 박 시장이요? 네. 아니요. 둘 중에 누가 듣습니까? 박 시장과 추미애 대표 또 그 외에도 뜻이 있는 분들이 경쟁들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생각을. 이 의원님 경기도지사는 한번 나가시지. 저는 사람이 좀 부족한점이 많아가지고 저는 실은 저는 좀 고민 많이 해요. 왜 고민하냐면 부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의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우리 우리 가까운 뭐 형님 동생하는 그런 의원님들은 나한테 그래요. 당 대표나 경기도지사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그 두 가지 세 가지 사이에서 저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국회의장, 당 대표, 경기도지사. 네. 이거 좋은 거 던져서 끌어낸다. 제가 기사 써야죠.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생각 있다. 이석현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6선이시잖아요. 근데 국회에 6선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민주당 안에 몇 분 있습니까? 국회 전체로 보면 뭐 저기도 서청원 의원이 8선이시죠. 네. 8선이시고 또 우리 당만 보면은 저쪽에 김무성 의원은 몇 선입니까 참? 김무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6선인가 5선 정도 돼요. 5선인가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당만 보면은 이해찬 의원이 7선이시죠. 그리고 이제 6선은 이제 저기 정세균 의장은 이제 일단 탈당을 한 거죠. 무소속이죠. 그분이 6선이시고 의정부 문희상 선배님이 6선이시죠. 저한테는 그 학교 서울법대 5년 선배님이시라 저는 거기다 대면 아직은 상당히 어리죠.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직책에 다 나가실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나가면 후반기 국회의장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간다고 되나요? 뭐 의원이 나간다 그러면 당내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저 의원들 얼굴을 딱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분이 나를 찍어줄까 말까. 제 10길 물수건하라도 정말 모를 게 한 길 모를 게 의원 속이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국회 부의장 당선할 때는 바로 1차 투표에 과반수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의장은 어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의원님 세 개의 길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학재단 또 하나 하고 계시다고요? 이사장? 그거는 이사장은 제가 이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 이사장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국회의장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을 이제 내놨는데 그 장학재단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실질로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죠. 뭐냐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부조금이 그때 1억 25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장학금으로 내가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그래서 어디 조그맣게 났어요 신문에. 그때 그걸 보고 학교 동창들 또 대학교 뭐 변호사는 우리 동창들 또 고등학교 동창들 등등 이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거를 장학금으로 한 번에 주면 끝나니까 아예 우리도 좀씩 할 테니까 거기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그 이자로 주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등록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등록해놓고 해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이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주고? 몇십 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자가 워낙 낮아요 요새. 그래서 네. 상당히 참 이자가 그런 점으로 보면 이자가 높아야 되는데 에러가 많습니다. 그 이사장도 이제 그만두셨다. 예, 이사장은 그만두고 아. 예, 그러나 실질로는 그 경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재단 금액이 재단이니까요. 적다 보니까 왜 막 어디 전에 무슨 재단 막 자기 돈 빼먹는 재단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아예 10원도 그런 경비로 안 씁니다. 우리 제 비서 직원들이 도에다가 교육청에다 다 보고도 다 하고 모든 임무를 다 하고 예. 회의를 할 일이 있어도 내 커피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이자 나오는 건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 학교 폭력 문제도 있었고 청소년 범죄들 많았을 때 그 소년법 관련해서 법 개정안 내시고 한 걸 보면 예. 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학재단도 그렇고 예. 혹시 뭐 그런 장학재단은 실은 제가 옛날 그 중학교 들어갈 때 덕을 봤어요. 장학금을. 예, 그 덕을 그 참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를 이리 동중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네. 그때는 등록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중학교는. 의무교육. 예, 근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그때 제 일생 중 가장 가난한 때 그때였어요.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병원 입원 생활을 오래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막 농토를 팔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신동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자기 월급 봉투를 갖다 털어서 입학금을 내준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네요. 네. 장수하셨는데 그 시 쓰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나중에 내가 좀만 여유가 생기면 나도 이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후진들을 위해서 나도 장학금을 내고 싶다 이 생각이 항상 마음에 있었는데 이야. 돈 벌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들어갔을 때 부의금이 먹돈이 생기니까 제가 그걸 실천을 한 거죠. 네. 그 요즘 그 저출산 문제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 독신세, 소위 말하는 싱글세 이거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의원님도 내셔야 되잖아요. 이거 세금. 참 많이 물어보네. 정말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이 작가. 독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좀 있습니까 생각이? 두 번 질문을 다 대답하자면 예, 답변하기 좋을 독신세는 저는 반대하고요. 독신세 반대.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인구 늘리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또 혼자 살고 싶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자유는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다 세금을 매겨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예, 지금 지금이라도. 생각이 있냐는 예. 말은 제가 이제 너무 고목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여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뭐 좋다고 하면 싫다고는 안 하죠. 그러나 제가 이게 나서서 막 그 뭐 결혼하려고 어디 선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힐러리 같은 분이 나타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일러리. 네. 그런 거기는 성격. 썩 마음에 안 들고요. 뭔가 이렇게 좀 차관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실은 있었어요. 그때 80년대 민취업 그때 미쳐가실 때.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예.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그 사귀던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 약간 노천이었는데 그 좀 굉장히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4년에 민취업 생길 때 직장을 그만두고 민취업을 뛰어들었잖아요. 그때는 전두환 신군부 등장해서 막 내리 누를 때 아닙니까? 그러니 민취업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많아요. 네. 언제 잡혀갈지를 몰라요. 나는 그때 최연소 기획위원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눈물로 이렇게 그 이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잘 되면 제가 잘 되면은 그 바꾼길 같고 잘못되면 옥바라지 시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주 그냥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주 눈물로 이별을 했어요. 80년대 그 사랑을 하고 이별했는데 그 후로는 없었다 이 말씀으로. 그 뒤로는 이 여성이 보면은 존경스럽지 사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된 뒤에는 90년대에는 뭐 그렇게 뭐 먹고 살 걱정인 정도는 아니고 누가 막 잡아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누구였죠? 잊어버렸습니다. 이만섭 국회의장이 중매를 한다고 어디 텔레비에 나와서 막 저를 갖다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그 굉장히 그 눈이 높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 의원님 뭐 88년부터 이제
이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노력하셨고 그 전에 뭐 민추업도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한 3-40년 지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적폐 청산 문제 얘기가 나오고 뭐 또 뭐 국정원 돈 쓰고 이런 거 보면 예. 별반 또 정치권은 달라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 옛날 제가 90년에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예. 선배님들한테 얘기 듣던 거와는 지금 많이 다 달라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많이 맑아진 게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은 작은 것도 다 현미경처럼 보고 다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우리 정치가 크게 발전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하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우리 정치인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네. 언론도 회초리가 대단히 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서진 하나 들려달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실은.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또 뭐라고 욕설을 할지 모르니까 세비는 이대로 동결했더라도 그 보좌진을 정책개발을 보좌진 한 명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속으로는 있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말하셨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막 그 차갑고 냉혹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또 다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잘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사람들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세상은 발전하고 진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 다 돼가지고 저희가 그 엔딩곡은 항상 초대 손님한테 권한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허공. 조용필의. 조용필의 허공. 그 의미 있습니까 이 곡을 선택한? 그 곡이 그때 저거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거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그죠? 80년대 중반에 민추업하고 그럴 때 이렇게 처음에는 왜 그 5.17 80년 5.17하고는 제가 또 도망당했습니다. 그 수배돼 가지고. 근데 그 뒤에 민추업을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광화문을 지나는데 어느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근데 바로 그 노래였어요. 근데 마음에 와 딱 닿더라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너무나도 아쉬움남아. 그다음에 뭐죠?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당신. 그대. 멀어진 그대.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우리가 저 박정희 대통령 죽고 80년 서울을 때 얼마나 금방 민주화 되는 줄 알고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17 나면서 신군부가 등장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내리 눌러서 막 독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쉬운 마음이 절절하게 그 노래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8, 9년 됐나 90년 됐나 저건 상당히 지났는데 이 노래를 부른 건 조용필이지만 작사 작곡한 분이 정풍송 선생입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의원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허공이 거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그 노래가 나는 옛날에 그 민주주의 잃고 허탈감 그게 와 딱 닿았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사랑 얘기냐 했더니 아이고 딱 정확하게 민주주의 이게 처음에 자기가 작사를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주를 했는데 그때 검열이 있을 때라.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아 갖고 잡혀갑니다. 안기부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은유다. 그러니까 은유로서 이제 이 사랑 이별한 사람에게도 마음에 닿을 거고 또 민주주의 상실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 마음에 닿을 거고 이래서 그때 이게 이런 은유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노래가 이렇게 참 그 유행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하고 이심전심 통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필의 허공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하고요. 오님 다음에도 한번 나오시죠. 편하시죠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석현 의원님과는 인사를 하고 자 조용필 허공을 들으면서 저희는 팟캐스트 버전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홍 기자의 은밀한 찌라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